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안전교육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코이카 글로벌 협력으로 이루어진 송영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나와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노트북 화면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네, 집중해 주시고 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Elsa? Do you also have corona? Let's go outside and play. Slime together we had made TikTok filming with a friend. Why did it have to end? We used to play together, and now we don't. I'm so bored I wanna cry. Do you also have corona? Who gave you the corona? Go away, Anna. Okay, bye. 이게 안나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안나가 아니고 참 엘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안나한테 여기로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면역력을 우리가 이제 증진시켜서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66,454명이 확진됐다고 나온 그러한 자료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수의 900만 명이죠. 900만 명의 확진자가 이미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는 약 4,500만 명 정도가 확진되었고, 사망한 사람은 11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를 지금 내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다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코로나에 전파시킬 수 있는 확률을 알아보는 그런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도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아마 유럽도 이런 수치 자체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한국이 그래도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아시아에 있는 아주 그 경제적으로 좀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만 발전돼 있다고 해서 그런 수치가 낮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유럽을 보게 되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는 굉장히 또 이탈리아 이러한 나라들은 굉장히 이런 수치가 높고 그리고 사망률도 많이 나왔었고 이전에 확진자도 일일 확진자 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뭐 병원이 마비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막 이런 그런 문제까지 있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망률. 우리가 이제 사망률이 이제 낮아져야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공포감을 많이 안 느낄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평균은 지금 2.59%입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1.7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약간 좀 높은 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 나와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나라는 거의 뭐 0%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그런 사망률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마 보시고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변형이 빨리 되고 아직까지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뭐 일반적인 전망으로는 뭐 거의 뭐 내년도 이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적인 것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이전에 과거력으로 어떠한 질환을, 이제 그런 특정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한 15%의 사망 확률을 보이고요. 또 그런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 1일에 코로나가 우즈베키스탄에 보고된 것이 67,055건이 확진되었다고 보고되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사망자 수는 56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6월 달에 6월 한 15일 정도 이후부터 그래프가 갑자기 우상향으로 많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현재의 감염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8월 달에 굉장히 어 이제 케이스 자체가 높게 나왔다가 이제 좀 낮아졌다가 이제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2차적인 대유행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서 지금 락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봉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즈베키스탄도 저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저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 감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증상을 보시게 되면 이미 우리 코이카 사무소에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그리고 자가격리까지 하시고 잘 회복되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병을 앓으신 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뭐 일단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 뒷부분에 코로나에 직접 아,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그 이제 호흡곤란까지 오신 분의 폐사진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고요.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리면 어 일단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열이 많이 나죠. 38도 정도의 고열이 이제 좀 나는 경우이. 근데 뭐 39도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이제 37도 후반에서 38.5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발열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이제 잘 발생을 하고요. 이것이 심해져서 폐 부위까지 같이 문제가 생기면 호흡곤란이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감기 몸살처럼 근육통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두통, 가래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주된 증상이 이제 마른 기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래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식욕부진 그리고 구역질, 구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설사가 있고 또 이제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코의 안쪽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염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맛을 잘 못 느끼는 증상도 이 코로나에 혹시 감염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눈을 통해서 이제 전파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서 생기는 염증, 결막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막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거의 30% 이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애매하죠. 예. 왜냐면 무증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2에서 14일이기 때문에 뭐 아직도 한국은 지금 입국하게 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일단 넘어갔을 때도 증상이 없어야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어, 이제 그렇게 이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폐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심정지,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급격하게 문제가 생겨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직도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지금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100%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유아와 소아에 있어서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호흡기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뒤에 붙어 있는 19라는 표시 자체가 그 아주 특이한 2019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때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19라고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스라든지 그다음 메르스하고 동일한 아니 그러니까 아, 줄기는 거의 비슷한 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변형이 생겨서 이제 이번에 어, 그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또 굉장히 두려운 게 그럼 앞으로도 더 생길 수 있느냐?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도 뭐 2025년도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슷한 류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얼마 전에 한인들을 우리 여기
우즈베이에 계신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 바이러스 주사, 예방 주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독감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실 독감 바이러스 주사를 맞는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올겨울에는 최대한 독감 바이러스, 독감에도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사를 많이 맞고 그랬었죠. 근데 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뉴스에 나온 게 독감 바이러스를 맞고 뭐 사망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 또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스와 메르스, 와이번, 코로나19와 그 동일한 줄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전염성 자체는 사스가 예전에 더 높았고요. 그다음 메르스가 이제 오히려 더 낮은 그러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사망률이 중동에서는 30%에서 40%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에 걸리게 되면 거의 30% 40%는 다 사망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질병이었는데 한국에서 그때 발병했을 때 뭐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이라는 이런 데서 거기에서 아주 발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환자분들이 다들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망하시고 하였었는데 뭐 전국적으로 잘 그때 이제 방역을 해서 큰 문제로까지 퍼지진 않았던 그러한 어, 경험이 있죠 우리나라가. 예. 근데 이번 코로나는 조금 이제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그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게 한 2020년 3월 정도로 본다면 그 전에 이미 미국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거의 한 14,000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일단 연평균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한 2천에서 4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따졌을 때 치사율이 한 0.1%에서 1%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한 1.75%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더 높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한 10배 정도 더 치사율이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치사율이 이제 노인분일수록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예방에 있어서는 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들 지금 예방 수칙을 지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마스크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착용하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와 한 몸이 돼서 차라리 마스크를 안 하면 좀 이상한 이제 그러한 습관이 생겨버렸네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약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해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이 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마트 같은 데 잠깐 이제 물건 사러 갔었을 때도 마스크를 안 하고 마트에 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이제 마트를 지키는 사람이 이제 그 마트의 수혜 아저씨가 왜 너 당신은 마스크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알았다. 그래 나는 안티바디가 있다. 그러니까 항체가 있다. 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해이해진 상태에서 그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으로 당당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거를 꾸준하게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손 세정제와 그리고 자주 손 씻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나의 손에 묻었을 바이러스가 그 내 입이라든지 아니면 내 눈이라든지 내 그 피부 쪽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항상 손을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라든지 의심 환자가 있다면은 힘들지만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주위에 과거력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심장질환이 있던 환자분이라든지 노인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음, 엄격하게 이제 그런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치료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뭐 아니면 스테로이드 계통의 어떤 약들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그 우즈벡 의사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로서 덱사메타존을 많이 쓰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 확실하게 논문상으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흡곤란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산소를 투여해서 산소 치료를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약적으로도 이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또 한약으로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맞춰서 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치료에 나왔던 뭐 지금 덱사메타존이라든지 아니면 렘데시비르 이런 약들이 WHO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뭐 확실하게는 효과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암울한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뭐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에볼라보다는 위험성이 좀 낮지만 그래도 독감보다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한번 이것을 앓게 되면 폐에 이제 아주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 후에 폐에 이제 섬유화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폐에 섬유화가 생기게 되면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전에 비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또 아직 그러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진 못했는데 호흡기 손상 외에 이제 심정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장에 대한 손상, 폐혈증 등으로 이제 급속히 사망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이제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 이러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뭐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그 전망을 생각해 보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매일매일마다 나오는 확진자 보고는 한 200명에서 300명대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가는 아직도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2차적인 대유행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이미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락다운을 했고
또 11월, 12월이 되면 겨울이 되고 철마다 찾아오는 감기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합쳐져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이 발달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해 준다면은 사망률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더 그래도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방법이지 않을까라 생각해 보는데 참 한국에 갈 수 있는 게 약간 좀 문제죠,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안 걸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글쎄 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지구상에 없죠. 그래서 코비드19가 현재 치료제가 없고 그다음 백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치사율이 아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1.75%인데 우즈베키스탄이 0.8%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이 더 낮네 그렇게 따지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100%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9.9%로 일단 보고된 나라 중에서는 제일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한 10%, 치사율 10%에 육박한 나라도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0.8%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을 비롯한 그런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게 한 다음에 집단 면역을 통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들 실패했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결론이고요. 감염 예방이 일단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것은 내년 말 정도가 돼야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어, 핵심적인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열이 나고 하시면 코로나 검사도 받아보고 해야겠습니다. 2차적인 수칙은 사람과 사이에 건강거리두기 2m 정도를 건강거리두기 왜냐하면 기침과 재채기를 했을 때 그 침방울이 2m 이상은 날아갈 1.8m인가요? 그 이상은 날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거리가 바로 2m다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가깝게 다른 사람들 밀접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또 이제 지금 마스크가 있어서 그런데 그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자신의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 수칙들은 뭐 이미 다들 잘 지키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트에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을 비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항상 긴장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광고에 나온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딱 어, 우리만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보호막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할 수 없지만 인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다시 또 얘기하는데 이런 주기적인 소독과 그다음 마스크, 손 깨끗이 씻고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한번 그러한 짧은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the subject of a lot of debate, but how effective is a mask against the coronavirus? Viruses can be transmitted when droplets are produced through common behaviors like coughing. News 8's Alicia Summers gives us a demonstration of how respiratory droplets can spread or be blocked. A PhD microbiologist gives us a demonstration of how doing something as normal as talking spreads respiratory droplets like the kind we think mostly spreads COVID-19 and what a mask like this one can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재채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말을 하고 이제 기침을 하고 했을 때 그 샬레에 보시면 이렇게 새카맣게 박테리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박테리아가 막 이렇게 발생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스크를 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do about it. 썼을 때 So these petri dishes you mentioned, these are bacteria culture plates that we use every day in the microbiology lab. Dr. Rich Davis in Washington coughs,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는 talks, sings, and sneezes into culture plates without a mask on. And 예. 근데 이제 마스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KF94라든지 이런 거는 참 우즈벡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일단 마스크마다 약간의 뭐랄까 특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쓰는 덴탈 마스크라 이런 것들은 나한테 있는 침방울이 튀지 않게 해주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KF94 같은 경우에는 외부 먼지, 가스, 미세 입자를 모두 다 차단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어떤 거 보시면 KF94를 쓰고 있던 사람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 뭐 이런 뉴스도 있거든요. 그만큼 KF94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 가실 때에는 KF94 마스크를 쓰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누로 손 씻기를 굉장히 생활화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누로 씻어낼 때 더 많이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주는 방법으로 계속 깨끗한 손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미 다들 지키고 계실 텐데 식당에서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트에서도 일정 부분 2m씩 거리를 두고 앉아서 밀접하게 이제 그런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열이 나면서 호흡이 안 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혈관에서 어느 정도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건데 우리가 손가락에 껴가지고 하는 그러한 산소 포화도 검사기는 제가 보니까 우즈벡에 있는 약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에 한 15만 숨에서
20만 줌 정도 하는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데, 산소 포화도가 만약에 95% 이하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빨리 산소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러한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 핸드폰하고 아이폰 등에서도 어플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핸드폰은 이게 아니라서 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산소 포화도 자가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런 큰 방울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군에 이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 그러한 면역력을 꾸준하게 이제 기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항체 수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계속해서 몸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셔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이제 컨디션 자체가 뭐 일단은 운동이라든지 음식, 건강 보조식품, 그러니까 뭐 인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컨디션 자체는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그 주사를 맞아야지만 그러한 병에 대해서 면역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뭐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진 않았고요. 예전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기침이 나오고 잘 호흡이 안 되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몸 상태를 체크해서 열이 몇 도 정도 나오고 있는가 하루에 적어도 2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3번 정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침엔 몇 도, 점심엔 몇 도, 그리고 저녁엔 몇 도가 나오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생기고 산소 포화도 자체가 낮아진다면은 산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있다. 근데 국가병원과 그냥 일반 지금 사설병원하고는 시설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사설병원 쪽으로 입원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주로 우즈벡에서 제일 시설적으로 좋은 병원이라고 돼 있는 아크파 메드라인에 입원할 수 있을 거라 하는데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병원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후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료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 또 콧물 나면 콧물약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열이 나면 해열제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치료밖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저한테 왔었던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시고 잘 호흡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셨는데
음성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호흡이 안 된다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펫CT를 찍어봐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펫CT를 찍어봤더니 폐가 많이 손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걸로 거의 판단이 돼서 우즈벡 의사가 이분을 이제 쟁기오타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쟁기오타 병원에 입원할 때 뭐 일단 거기서는 산소 치료를 하게 해줘가지고 산소 치료를 받다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찬스를 써가지고 병원에서 뛰쳐나와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분이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이제 사놨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뜨는 날에 맞춰서 한 3일 전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3일 동안 그 쟁기오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거기 원래 한 번 입원하면 2주가 넘게 있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외국인 찬스를 통해서 그냥 뛰쳐나오신 거예요. 뛰쳐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 가셨는가는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우즈베키스탄이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를 어떻게 뭐 이제 전산상으로 명확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준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국에 가셔서 바로 입원 치료하셔가지고 지금은 말끔히 회복이 되신 상태로 다시 우즈벡 오셔서 다시 또 저한테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손 씻기, 직장 내 거리두기, 밀집지 피하기 이런 것들 그리고 긍정적 마음가짐과 이런 거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어,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란틴이 끝났을 때 우리가 즐거운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Yeah? 네? Sorry to wake you, No, ma'am. no, you didn't. 안나가 I've been up for hours. 카란틴이 끝났을 때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Who is 것을 it? 잠깐 보시고 Well, 끝내도록 still me, 하겠습니다. ma'am. The doors will open soon. Time to get ready. Of course. Ready for what? Quarantine is over. I'm gonna be Quarantine queen. is over. Coronation. No, you 카란틴이 끝났다는 idiot. 거죠. We're out of quarantine. We're out of quarantine. We're out of quarantine. Thank God. The window is open, so is that door. I didn't know they did that anymore. I can stop to watch. 아, 네. 이게 좀 렉이 걸려서 여기서 끝나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예, 카란틴이 끝나는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